두 분의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강연을 듣고 나니까 확실히 창직이 되게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도 좋지만 수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직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연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경제적 안정성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만든 직업이 실제로는 시장에 안착되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자, 그런데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정말 이렇게 참 무조건 닥쳐오는 어려움이 바로 이제 경제적인 안정성인데요.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두 가지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와 관련된 사회활동, 즉 이렇게 프리랜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인턴십 활동,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좀 시키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요즘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책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가지 방안을 두 개 다 병행하면서 여건에 맞추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조금 빨리 창직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 분야에 뛰어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어려움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까 그 푸듀케이터를 예로 들어주셨잖아요. 어떤 요리와 교육의 융합.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아나테이너라는 직업도 아나운서와 엔터테이너의 융합이더라고요. 앞서 몇몇 선배님들이 창직을 해주셔서 제가 그 덕분에 어렵지 않게 이 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주실 만한 또 다른 창직의 결과물들이 있을까요? 우리 박지훈 아나운서께서 아나테이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또 최근 우리 개그맨 출신 오정철 씨가 소통 테이너, 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해서 소통을 이어가는 그런 소통 테이너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창직 사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처럼 본인의 정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직업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베이비시터 혹시 들어보셨나요? 베이비시터를 넘어서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패시트라는 직업을 만든 도그메이터 이하영 대표가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반려동물의 재활을 도와주는 반려동물 재활공학사 패치 OMP의 김정현 대표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건 우리 청년팀들이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길만 연구하는 우리 길연구가 우리 김성주 소장님이 중년층으로 창직 사례를 좀 가지고 계시고요. 자, 이분처럼 이렇게 다양한 각계층에서 창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은 이런 미래 트렌드를 좀 캐치해서 그런 트렌드에 맞는 직업들을 많이 이렇게 도출해내고 있고요. 우리 중장년층들은 자신의 경험들이 많잖아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문제 해결을 통해서 직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창직 사례들이 많네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창직 사례들을 매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어워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직 어워드라는 걸 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주최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자리인가요? 그 창직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역량 인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201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잠깐 보면 이제 창직을 원하는 그런 대학이 선정이 되면 그 대학에서 창직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팀에 5명, 6명 학생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그 팀들한테 6, 8개월 동안 활동하는데 6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정부에서 무료로. 그러면 그 활동 자금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제 시장에 직접 나가서 자기 아이디어를 이제 타진도 해보고 전문가 멘토링을 해봅니다. 한 20여 개 대학에 한 100여 개 팀들이 이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각 팀마다 자기들의 어떤 독창적인 창직 아이디어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그걸 하나의 이제 경쟁, 컴피티션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를 창직
어워드라고 합니다. 네. 예. 요즘 청년들이 꾸고 있는 꿈은 어떤 건지 그 자리에 가면 한눈에 볼 수도 그럼요. 있고 느낄 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뚜렷한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매회 이렇게 어워드를 반복하다 보면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이템의 어떤 특성들이 뭐냐면 주로 전공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또 취미 분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융합해서 아이디어를 선정을 합니다. 어떤 한 친구의 아이템은 메이크업 관련한 학과인데요. 암한우, 그러니까 암 걸리신 여성분들이나 또 어르신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그냥 손톱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위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직업이 있지만 암한우를 위한 직업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하는 게 메이크업이니까 그 분야는 많이 알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가치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 대상을 암한으로 대상을 하신 분도 있고, 이게 자기 전공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어떤 주제, 그 다음에 대상을 확대해서 자기의 창작 아이디어를 삼는 게 대부분 그 아이템들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네. 이지훈 교수님께서는 매년 그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 대회를 심사하시다 보면은 뭐 감탄사가 절로 나오실 때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한다면 더 창직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 같다라고 느끼신 게 있으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다 보면 제일 안타까울 때가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창직의 대상이 되는 업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학생들이 창직 아이템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내용이 전국의 사랑방 기능을 하는 경로당을 노인복지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해 왔습니다. 아주 파워포인트도 잘 만들어 왔어요. 한 20장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요즘 실버 세대가 늘어나면서 실버 관련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아서 잘만 만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경로당마다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경로당 리모델러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전국에 경로당이 몇 개 있고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몇 명 정도가 될까? 시장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 찾았대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노트북을 열어서 노인분들의 복지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어딜까요? 보건복지부. 거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 6만 3천 개의 경로당에 300만 명의 노인분들이 이용하신다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경로당과 관련해서 그 어르신들이 어떤 불만을 느끼고 있고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냐? 그랬더니 확인을 안 해봤대요. 시장 조사가 없었고. 그렇죠. 자기 집 주변에는 경로당이 없고 자기는 실버 세대가 아니라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은 실버 세대가 아닙니다만 그 경로당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 다음에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분석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사상 누각에 불과한 아이디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직과 관련된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어디에 있고 그런 구체적인 니즈가 뭔지를 직접 발로 뛰시는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어쨌든 그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 이 열기만큼은 분명 뜨거운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창직 열기가 우리 연구원께는 굉장히 반가운 일일 것 같습니다. 예. 직업 연구를 오래 해오셨잖아요. 예. 이 창직이 활성화되는 지금 좀 시점을 보면 상당히 좀 반가운 면이 있는데 사실 우리 대학생들, 청년층 입장에서는 사실 창직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제 창직 과정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앞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디어를 도출하려면 자기의 전공이나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또 뭐 적성이나 이런 걸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 탐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창직을 꼭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기업에 들어가서 기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수요자가 누군지 또 그 대상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돼요. 다른 직업군에서도 이런 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직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직업 만들어서 먹고 사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미래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어떤 변화에 대응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 이해, 직업 세계 이해, 노동시장 이해,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를 살아가는 역량은 굉장히 잘 구축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창직을 꼭 하지 않더라도 창직 활동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더 나은 인재가 되는데 큰 도움을 받을 네, 수 있겠네요.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봐도요, 이 창직 활동, 창직에 대한 열기,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 사실 이제 저희가 직업군을 비교를 해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직업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게 한 3만 개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한 12,000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해외가 한 2.5배 정도가 많은 게 그런 이유가 일단 거기는 내수 시장이 많아요. 다양한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선진국은 하나의 직종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외국에서는 4명이 할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이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또 세 번째로는 그런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전문 직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흔쾌히 지갑을 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일러 고장 나거나 배수관 파손되면은 그런 전문가들 부를 때 하루에 20만 원 주면서도 비싸다고 부르잖아요. 외국은 그런 전문가 부르려면 200에서 300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쉬운 예로 그 주택이 제 기능을 하는지 하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주택 하자, 감리하는 그런 전문 직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직종이 아직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을 살다 보면 이 집에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싶고 내가 부동산을 살 때 이 집이 지금 제대로 지어진 집인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감리해서 한다라고 보고 있고 정작 감리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는 좀 더 하나의 전문적인 직종으로 자리 잡아야 될 직업군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어떤 창직의 발상의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창직 열풍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창직도 뭘 알아야 시작할 수 있겠죠. 아까 그 회장님께서 창직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통찰력을 꼽아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그 통찰력을 가지고 미리 읽어낸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인사이트, 통찰, 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우리 작은 노력으로도 한번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호기심에 의한 관찰이 그 무엇보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변화라는 단어 외에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예, 변화라는 단어 외에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맞습니다. 직업을 조금만 관찰해서 보면은요, 무조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변화를 관찰하다 보면 결국은 당연히 앞으로 그려지는 미래가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관련된 직업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시면 기존에 있는 자동차 관련된 직업들은 어때요? 굉장히 포화가 됐습니다. 레드오션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낙담해서 나는 뭘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자동차 산업을 보다 보면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자율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자, 전기차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까지 2017년 말 기준으로요, 2만 5천여 대가 벌써 보급이 됐고요. 2022년 35만 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봐도 미래가 그려집니다. 전기차 관련 직업들이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미래를 보고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겠고요. 자,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벌써 2만 5천 대가 깔려 있는데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제가 만약에 자동차에 정말 관심이 있다라면
관찰을 통해서 미래가 그려지는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전기차, 정비사를 제가 만약에 준비를 했다면 지금 상당히 제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장본이 되겠죠. 바로 이게 창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두 눈 크게 뜨고 주변을 좀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여기 계신 청년들은 물론이고요.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창직에 대한 희망감이 올라옴과 동시에 막막함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여전히요.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만한 이야기 없으실까요? 예. 그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직업이 생긴다는 것은 반드시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아이디어도 좋은데 그 서비스나 거기서 만든 제품을 살 사람이 없으면 그건 직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직업을 어떻게 인사이트 아까 말씀하셨던 통찰력을 갖고 찾느냐. 한 방법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화된 국가의 직업 세계를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뭐 유품 정리사 이런 거거든요. 유품 정리사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 시대에 맞아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모시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분의 유품을 정리할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에서는 유품만 정리해주는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5,0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회사에다 보험료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 서비스 받듯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품 정리 업체에다가 일정 부분 돈을 계속 적립을 하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셔도 그 유품을 정리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도 고령화 사회에 일본의 뒤를 따라갈 건데 직업이라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힘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그 사회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직업들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이트라는 게 뭐 굉장한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의 외국의 그런 직업 세계나 사회 문화를 잘 살펴보시면 나름대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방청석에는요, 취업을 한창 준비 중이신 분들이 와 계시고요. 또 창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창직을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을 모신 만큼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창직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직업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사회 경험이 적어서 좀 부족한데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기존 직업에 대한 이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우리 청년들은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좀 사회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점이 바로 이런 참신성, 도전성, 이런 부분들을 좀 아이템을 좀 찾아서 특히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가급적이면 고학년보다는 저학년 때 이러한 좀 역량을 좀 키워나가면서 차곡차곡 준비해가는 여유롭게 생각을 해야지 창직을 함에 있어서 이게 너무 급박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창직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여유를 두고 저학년 때부터 아니면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조금 일찍 여유를 두고 접근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유를 두고 빨리 시작해서 다양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으로 무장하라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제 창직을 준비하다 보면은 정보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창직에 관련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나 서적 같은 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예리한 질문이에요, 교수님? 네. 사실 저도 열심히 찾습니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국내 창업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그다음에 우리 박사님께서 근무하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런 내용은 너무 재미없죠.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창직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얻는 것도 좋아요.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분석, 그다음에 시장 분석, 기업 이슈를 분석하는 미디어 채널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스타트업 이슈 분석 치면 뭐 플랫텀이라던가 벤처스퀘어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 채널이 있는데 거기는 실제 기업 사례, 시장 분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그런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몰랐던 아이디어도 막 샘솟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요즘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4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창직과 분명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4차 산업과 창직과 연관성 궁금해하셨어요? 예. 4차 산업혁명이 창직을 활성화하는 미끄럼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라든지 그런 어떤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이제 생겨날 거고요. 또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욕구가 굉장히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 소비자의 어떤 새로운 욕구들, 그걸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전공하고 잘 융복합시키면 얼마든지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기술혁명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보기에 일하는 방식이나 형태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생산 그 관계가 굉장히 다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또 새롭게 창직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분야를 캐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일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주고 하는지를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창직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을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창직을 준비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서 창직을 해나간 분들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었을까요?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개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는 뭐냐면 내가 취업도 있고 또 다른 창업도 있는데 꼭 창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창직이 나의 진로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보시고 아 이게 나에게 맞다라고 할 경우에 하셔야지 창직이 뭐 새롭게 뜨니까 나도 해보겠다 이런 관점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창직이 나의 어떤 삶이나 진로에 있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나오지만 창직 활동이 개인의 노력으로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시장에서 그걸 접목시키려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나 코디네이터 또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그게 네. 많이 부족하죠. 마지막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뭐냐면 여러분이 창직 아이디어를 내서 어느 정도 구체화를 했을 때 여러분 서비스를 사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기업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기업이 수요자이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찌 보면 청년층이 그걸 받아서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창직을 한다면 그게 다시 또 기업으로 돌아가서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도 되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만 이게 성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잘 어우러졌을 때 이게 성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히 만들어져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직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그것도 창직을 빨리 할수 생겨야 있는 거. 되겠네요. 그렇죠. 네, 세 분이 좀 앞장서 주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의 꿈을 찾기 위해서 또 창직에 대한 궁금증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꿈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씩 전해주세요. 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직이 꼭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창직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해, 특히 이제 자기의 적성, 흥미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어떤 창직 활동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 부분을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 거기서 얻는 역량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중요하니까 창직 활동을 추천을 합니다. 네. 예. 이정훈 회장님. 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뭐도 변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세상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일자리, 직업도 변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이러한 변화 인식을 정확하게 꿰차서 통찰력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창직도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잘 해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이제 내내 갖는다는 거는 참 축복받은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지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앞서 계속 이제 변화의 시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가 영어로 뭐죠? 체인지입니다. 체인지의 G를 C로 바꾸면 뭐가 된다? 찬스, 기회가 되죠. 이런 변화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평생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을 잘못 선택하셨다면 SNS에 오늘은 공유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만일 것 같고요. 영화를 혹시 잘못 선택했다면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면 평점을 조금 짜게 주는 걸로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살아갈 내 삶의 방식과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이미 정해놓은 틀과 방식이 나와 너무 맞지 않는다면 창직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꿈의 모양과 크기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리고 만들어 나가면 되니까요. 내 일을 그리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